한 번에 합격 해커스. 예금을 받은 은행이 질권 설정하는 경우 은행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3자가 질권 설정하는 경우에는 승낙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게 양도하고 질권 설정하고는 항상 삼면 구조를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예금주가 되고요. B가 은행이다. 내지는 우체국이다라고 한다면 C가 채권자. 여러분들, 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얘는 뭐가 돼요? 채무자가 되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또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채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3채무자다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예금을 받은 은행이 질권 설정을 하는 경우는 승낙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예금 계약과 관련해서 이걸 질권 설정, 질권이라는 것은 담보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누가 하는, 보통 채권자가 이렇게 질권 설정을 하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은행에 승낙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은행 자체가 예금주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요 예금을 담보로 잡고 싶다? 이렇게도 질권 설정 가능한데, 이때는요 은행 지가 질권 설정을 하는데 은행이 승낙해 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받은 은행이 질권 설정하는 경우 승낙 필요가 없지만 제3자가 질권 설정하는 경우라면 승낙이라는 특별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바뀌었다. 자, 60번. 예금 채권에 대한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변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때는 이거하고 둘 다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채권의 목적이 금전인 경우 자기 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청구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요건은 뭐라고요? 두 변제기, 예금 채권,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할 때는 질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산지분 1번, 예금 채권에 대한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요. 채권의 목적이 금전인데 자기 채권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청구해서, 그렇죠,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 다음에 61번이네요. 자, 질권자에게 직접 청구권과 변제 충당권이 인정되려면, 그렇죠, 이게 피담보 채권이랬어요. 피담보 채권과 예금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해야 된다라는 것. 맞는 지문. 이렇게 해서 O라고 하시고요. 62번. 질권 설정된 예금 채권의 변제기는 이르렀으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이르지 않은 경우 질권자는 질권 설정된 예금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요. 제3자에게 변제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항상 여러분들 예금 채권의 변제 공탁을 청구하는 것은 예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지 은행에서는 더 이상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얘한테 주려니 지금 질권자가 있고, 그렇다고 얘한테 주자니 아직 피담보 채권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렇죠? 그때는 변제 공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거꾸로 반대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금 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했지만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은행에서 누가 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변제 공탁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두 가지 비교하시면 돼요. 질권 설정된 예금 채권의 변제기는 이르렀으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자, 이 경우에는 변제 공탁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반대인 경우 피담보 채권 변제기는 도래했지만 이게 도래 안 했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변제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예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두 가지 섞어서 나오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